네, 오늘은 2021년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도입 의무화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되게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또 바뀌는 이슈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크게 한 10가지가 넘는 노동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준이네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제도가 네. 저희 같은 노무사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네, 양보생사. 상당히 자주 네. 빨리 세분화돼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화면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바뀌었는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주요 노동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보완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19일부터는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법 중에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네.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굵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있다 없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네. 곧바로 시행이 됐고요. 네. 네, 맞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 심도 있게 주 52시간 제도 5인 이상 사업장 도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유연 근로제 도입만 하면 주 52시간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 걸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네. 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직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네. 그다음에 노화사가 합의한 12시간, 네. 플러스 네. 특별 연장 근로시간 8시간까지 네. 포함해서 일주에 최대 60시간까지 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 근로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당연하죠. 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동법 바뀐 거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좀 네. 보완이 됐습니다. 신문에 많이 나와요. 예, 2019년 7월에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네. 경과가 됐네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업주의 처벌 규정이 없다든가,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조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10월 14일부터 좀 법이 개정이 돼서요. 네. 사업주, 네. 또 사업주의 배우자, 네. 그다음에 사업주의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 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셨을 경우에 네.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네. 되었고요. 회사에서 따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안 하시거나 네. 피해 보호자를 보호하지 않으시거나 네.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 않는 등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네. 또는 조사 과정에 어떤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네. 과태료가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직장의 어떤 이 상하 관계에서 말 못할 어떤 그런 고충들이 좀 많았는데요. 요즘은 법이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어떤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근 제가 자문하는 회사의 연구소 사례인데요. 네. 그 연구소가 처음 설립될 때 네. 공채 형태로 연구원인 3명이 이제 근무를 채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이제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연구원을 뽑으면 네네. 길어야 2~3달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반복하는 네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마지막에 퇴사하는 직원한테, 연구원한테 왜 퇴사하게 됐습니까? 내용을 좀 파악하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분의 연구원, 이미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한 3분의 연구원이 신입 연구원만 들어오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네네. 괴롭히거나 네. 따돌리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네.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조사를 한 끝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많고 남녀가 섞인 곳,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노동법 다시 또 이어서 네, 세 번째는요. 네.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영세 사업장이실 텐데요. 좀 이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먼저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일수, 임금 총액, 네. 근로시간, 네. 그다음에 각 수당별 그 임금의 항목 내역, 그다음에 계산 방법, 네. 공제 내역 등을 임금 명세서에 뭐 서면도 좋고요. 네. 아니면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부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명세서가 없으면 네. 나중에 이제 임금이 아니, 제대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분쟁의 소지가 많았고 맞아요. 이제 그동안엔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오다가 이제 사업주한테 네. 입증 책임을 이제 부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네. 이제 영세 사업장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네. 대부분 이제 사실은 제가 농사를 일을 하다 보면 네.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 많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 지급 명세서 교부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을 때는 벌금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금 지급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네. 500만 원 이하의 또 과태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희 그 피플라이프에 여러 이제 활동하시는 팀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셔서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에 뭐 식대랄지 네. 네. 자가운전 보조비랄지 네. 비과세 항목들을 좀 네네네. 집어넣으실 수 있다면 네. 집어넣으실 필요가 있고 네. 또 포괄임금제 네. 좀 연장 야간 근로가 좀 빈번한 곳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도 도입을 좀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지급 기준을 좀 세분화하시면 네. 인건비도 절감하실 수 있고 네. 4대 보험료도 절세하실 수가 있는 네.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농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일에 근무를 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급여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급 계산하고 근무 시간 계산해서 네. 얼마만큼이 휴일 근로 수당이라는 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개정 관련된 내용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네. 이제 뭐 출산 후에 네, 자녀가 8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경우에 이제 네.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네. 계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육아휴직 제도 전에 네. 출산 전에는 출산휴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네. 9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법령에 따라서. 근데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기 출산. 예, 조기 뭐 위험. 조산의 위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체력이 도저히 딸려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일 정도가 출산 후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네.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도록 땡겨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이후부터는 네. 여성 근로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미리 쓰겠다라고 청구한 경우에는 네. 경영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주께서는 네.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성 근로자 관련돼서는 좀 몇 가지 더 네. 사업주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 2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육아휴직은 아까 뭐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이제 제도가 도입돼서 쓰는 거는 뭐 횟수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출산 후에 육아휴직은 그동안에 이제 2번 나눴을 수 있었습니다. 총 2번을 나눴을 네. 수 있었습니다만은 2020년 12월부터는 이제 네. 3번까지 나눠서 아, 사용할, 3회로. 예, 맞습니다. 나눴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 11월 19일에 또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관련된 법이 하나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라 하더라도 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네. 뭐 하루에 그 근무한 시간은 전체 총 시간은 똑같다 하더라도 네. 뭐 빨리 출근하고 싶다 아니면 늦게 출근하고 싶다라고 네. 요청을 했을 경우에도 사업주께서 이걸 받아주셔야 되는 것으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198개국 중에서
198등으로 2년 연속 꼴등이라고 합니다. 뭐 힘드시겠지만 대표님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021년 하반기 개정될 예정이거나 이미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